트럼프가 참모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열리지 않더라도 군사작전을 끝낼 수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란 대통령도 나왔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 다만 보장이 필요하다. 재공격 금지, 전쟁 배상, 해협 주권 인정. 이걸 조건으로 달았어요. 미국 국방장관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이란의 미사일, 드론 공격이 가장 적었다. 전쟁이 격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식어가고 있다는 신호들이 조용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이 신호들이 나오기 전에 이미 먼저 움직이고 있던 자산이 있었습니다. 금과 은이에요. 전쟁 뉴스가 제일 시끄러울 때 금과 은은 조용히 방향을 위로 틀었거든요. 누군가는 협상 분위기를 뉴스보다 먼저 읽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오늘은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구조를 보고 먼저 움직였는지를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이 어떤 곳인지부터 볼게요. 전 세계 원유 수출량의 약 20%가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카타르 LNG도 이쪽을 지나가고 사우디, UAE, 이라크, 쿠웨이트 원유도 마찬가지예요. 이 해협이 막히면 어떻게 되냐면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경부고속도로 한복판이 통째로 막혔다고 해봐요. 대구에서 서울로 가려면 국도로 돌아가야 하는데 시간도 2배, 비용도 2배, 에너지 시장도 똑같아요. 호르무즈가 막히면 원유를 다른 루트로 돌려야 하는데 그 루트가 더 길고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긴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셔야 할 게 있어요. 전쟁이랑 해협을 일부러 분리해서 보는 흐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미묘하게 바뀌고 있어요. 전쟁을 끝내는 협상과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여는 문제를 반드시 한 묶음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다. 이런 뉘앙스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일단 이사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 주차장 쓰는 문제는 나중에 따로 얘기하자고 하는 것처럼 전쟁 끝내는 문제랑 해협을 완전히 여는 문제를 일부러 따로 떼어놓는 그림인 거예요. 이란도 나름의 계산을 하고 있어요. 전쟁을 끝낼 준비는 됐다. 하지만 보장이 필요하다. 배상, 재공격 금지, 제재 완화. 이걸 하나씩 테이블에 올리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쟁 그 자체는 협상 테이블 위로 올라오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동맹국들과 함께 따로 길게 끌고 갈 수도 있는 시나리오가 열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총소리는 줄일 수 있지만 에너지, 물류, 목줄은 당분간 완전히 풀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시그널이 바로 핵심이에요. 자, 이제 뉴스 기사에서 금과 은 차트로 시선을 옮겨 볼게요. 은 가격 움직임을 보면요. 120달러까지 갔다가 45% 조정을 받아서 66달러까지 내려왔어요. 전쟁 뉴스가 제일 시끄러울 때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묘한 게 있어요. 전쟁 뉴스는 점점 더 자극적으로 나오는데 3월 말부터 은 가격이 73달러로 반등했습니다. 뉴스만 보면 은이 올라야 할 이유가 없어요. 전쟁 중이고, 유가는 높고, 환율은 요동치고, 근데 은은 방향을 위로 틀었어요. 금도 마찬가지예요. 전쟁 격화 뉴스가 나올 때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긴 했지만 고점 방향으로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전쟁을 둘러싼 말싸움은 더 거칠어졌는데 정작 금과 은은 이게 전면전으로 가기보다는 에너지, 해협을 둘러싼 길고 지저분한 협상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쪽을 먼저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한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방향 전환을 누가 먼저 보고 있었느냐입니다. 회사 안에서 공식 공지는 아직 안 나왔는데 식당 아줌마랑 택배 기사부터 분위기를 이상하게 느끼고 움직이는 상황이랑 비슷해요. 민감한 쪽이 먼저 알아차리는 구조인 거죠. 전쟁 헤드라인을 크게 떠는 쪽이 아니라 호르무즈, 유가, 실질금리, 달러를 같이 보는 매크로 자금, 그리고 금과 은 실물을 꾸준히 모으던 쪽이 이번 3월 말 반등 구간에서 먼저 움직였다는 흔적이 보여요. 뉴스보다 구조를 먼저 보는 쪽이 이미 앞줄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셔야 할 게 있어요. 종이금과 실물금의 차이입니다. 종이금이 뭔지 모르시는 분 계세요? 쉽게 말하면요. 앱 안에서만 보는 주차장 자리 예약 숫자랑 실제로 차를 대는 사람들 수가 따로 노는 구조예요. 선물 시장에서는 실제 금이 없어도 계약만으로 금을 사고 팔 수 있어요. 알고리즘이 전쟁 뉴스를 읽고 자동으로 쇼들 쌓으면 화면 속 종이 가격이 눌리는 거거든요. 근데 실물을 사는 쪽은 달라요. 실제로 금이나 은을 가져가는 중앙은행, 산업에서 은을 쓰는 기업, 국가 단위 실물 수요,
이쪽은 단기 뉴스에 흔들리지 않아요. 전쟁 뉴스가 제일 시끄러울 때 화면 속 종이 가격은 레버리지 숏과 알고리즘 매도로 눌려 있었지만 실물 금, 은, 산업 수요, 국가 수요, 이쪽은 그 가격을 기회로 본 구간이었습니다. 공포를 만든 쪽과 그 공포를 사간 쪽은 달라요. 레버리지 선물, 알고리즘은 전쟁, 유가 뉴스를 계기로 숏을 쌓으면서 가격을 눌렀고 산업체, 국가, 중앙은행, 일부 기관은 그 눌린 가격에서 조용히 실물과 장기 포지션을 늘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 흐름을 먼저 읽고 움직인 쪽이에요. 어느 순간 예약 숫자가 따라 올라가는 상황, 실물 수요가 쌓이면 결국 종이 가격도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이게 핵심이에요. 잠깐 이 숫자 하나만 같이 보고 가시죠. 유가 100달러입니다. 유가가 높아지면 금, 은광산을 운영하는 비용도 올라가요. 트럭에 기름 넣는 비용, 광산 장비 돌리는 비용, 전력 비용 전부 올라가거든요. 이건 금, 은의 생산 원가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원가가 올라가면 그 이하로는 팔 수 없는 가격이 생기거든요. 그게 금, 은의 바닥 가격을 끌어올리는 구조입니다. 유가 100달러는 금, 은한테 나쁜 뉴스가 아니에요. 오히려 가격 하단을 받쳐주는 구조예요. 두 번째는 실질금리예요. 실질금리가 뭔지 모르시는 분 계세요?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거예요. 금리가 5%인데 물가가 6% 오르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1%인 거죠. 전쟁이 길어지면 에너지, 물가가 오르는데 금리를 그만큼 올리기 어려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뭔지 모르시는 분 계세요?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만 오르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이때 실질금리가 낮아지거나 마이너스로 가면 금, 은이 가장 빛을 발하는 구간이 됩니다. 이자를 안 주는 금이 이자가 사실상 없는 환경에서는 오히려 매력적인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달러예요. 달러가 강세이면 금이 상대적으로 비싸 보여서 수요가 줄어요. 근데 달러 인덱스가 숨고르기에 들어가면 중국, 인도, 한국 같은 아시아 지역에서 금, 은, 실물 수요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달러가 조금만 약해져도 원화나 위안화로 금을 살 때 상대적으로 싸지는 구조니까요. 전쟁이 길게 갈 수 있다는 얘기는 유가, 에너지 쇼크, 실질금리, 달러 강세 피로를 한꺼번에 묶어두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금, 은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먹고 사는 자산이에요. 그리고 이 구조를 미리 읽고 포지션을 조정한 사람들이 지금 말한 그 플레이어들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이 패턴 처음이 아닙니다. 2019년을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미국이 이란 군사령관 솔레이마니를 드론으로 제거했을 때예요. 당시에 전쟁이 터진다는 뉴스가 쏟아졌어요. 호르무즈가 막힌다. 중동이 전쟁 불바다가 된다. 근데 금이 어떻게 움직였냐면요. 뉴스가 나오기 며칠 전부터 이미 금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실제 긴장이 최고조일 때 금은 이미 고점 근처에 있었고 이란이 이라크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쐈는데 사망자가 없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금이 하루 만에 2% 빠졌어요. 전쟁이 전면전으로 가지 않는다는 걸 금이 먼저 읽은 거였죠. 2020년 코로나 초반도 비슷했어요. 코로나 뉴스가 처음 나왔을 때 주식, 원유, 은이 폭락했는데 금은 먼저 하락하다가 먼저 반등했거든요. 실물 수요, 중앙은행, 매크로 자금이 금을 먼저 사기 시작한 거예요. 주식이 바닥을 찍기 전에 금이 먼저 방향을 잡았던 구간이었어요. 1970년대와 80년대 초 오일 쇼크 때도요. 전쟁과 오펙 감산으로 유가가 폭등하는 동안 금은 1971년 온스당 35달러에서 1980년 85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24배가 넘는 상승이에요. 패턴은 비슷했습니다. 뉴스는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금, 은, 채권은 먼저 움직이고 나서 그때 그래서 움직였구나 라는 이유를 나중에 알려주는 시기였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금, 은이 어디로 갈지를 봐야겠죠. 시나리오가 두 가지예요. 시나리오 A. 트럼프와 이란이 전쟁은 줄이면서 호르무즈는 부분적으로만 여는 협상 국면이 지속된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유가는 100달러 아래로 내려오지만 완전히 정상화되지는 않아요. 실질 금리는 여전히 낮고 달러 강세도 피로감이 쌓이고 이 경우에는 금, 은이 완만하게 이막 강세를 이어갈 수 있어요. 시나리오 B. 협상이 결렬되고 재격화된다.
이러면 유가가 다시 치솟고 금은 급등할 수 있지만 은은 산업 수요 우려로 더 크게 출렁일 수 있어요. 은은 금보다 변동성이 훨씬 크거든요. 금이 방패라면 은은 방패의 레버리지를 얹은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 구간을 저는요, 누가 맞냐의 싸움이라기보다 누가 먼저 구조를 보고 움직였느냐의 싸움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뉴스에 맞춰서 뒤늦게 흔들리는 쪽과 전쟁, 해협, 유가, 실질 금리를 묶어서 보고 금, 은, 채권 포지션을 먼저 바꾼 쪽. 이 둘의 간격이 앞으로 몇 달간 수익률 차이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물론 반론도 있어요. 지금 금, 은의 반등이 단순 기술적 반등일 수 있어요. 45% 조정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기술적으로 올라오는 거다. 이 시각도 맞아요. 그리고 전쟁이 예상외로 빨리 끝나면 유가가 급락하고 금, 은도 같이 조정받을 수 있어요. 전쟁이 언제 끝날지, 트럼프가 진짜로 해협 카드를 얼마나 오래 쥘지, 금이 신고점을 다시 갱신할지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이 질문은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전쟁과 에너지 뉴스를 볼 때마다 뉴스 제목에 먼저 반응하고 있지 않을까요? 정작 중요한 건 전쟁을 일으키는 쪽과 끝내려는 쪽이 무엇을 따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금, 은, 채권, 달러 같은 민감한 시장이 어떻게 먼저 읽고 있는지인데 그 신호를 제대로 보고 있는지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묻고 싶습니다. 공포를 만든 쪽과 그 공포를 사 간 쪽은 달랐거든요. 오늘 내용 세 줄로만 정리해 볼게요. 첫째, 호르무즈 해협과 미국, 이란 전쟁 구도는 전쟁 종료와 해협 완전 개방을 일부러 분리하는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금과 은은 이 구조 변화를 전쟁 뉴스보다 먼저 읽고 3월 말부터 방향을 위로 다시 틀었습니다. 셋째, 지금 시장에서 먼저 움직인 건 헤드라인이 아니라 전쟁, 유가, 실질금리, 달러를 같이 보는 돈이라는 점입니다. 해야 할 것 두 가지입니다. 하나, 뉴스를 볼 때 이 뉴스를 미리 가격에 반영하는 자산이 뭐냐, 그 자산에서 먼저 움직인 돈은 누구냐를 같이 생각해 보는 것. 금, 은, 채권, 달러를 먼저 움직이는 센서로 보는 습관을 들이자는 거예요. 둘, 내 포트폴리오를 점검할 때 나는 뉴스에 맞춰서 뒤늦게 움직이는 쪽인지 아니면 구조를 먼저 보고 천천히 자리를 잡는 쪽인지를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 이 둘만 해도 같은 전쟁, 에너지 뉴스 속에서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지 말 것. 전쟁 격화 뉴스가 떴으니까 금, 은은 무조건 더 오른다. 트럼프가 유화 발언했으니까 금, 은은 끝났다. 이런 1대1 반사신경으로 매매하는 것. 유가, 환율, 전쟁 뉴스만 보고 금, 은이 이미 선반영한 신호를 무시하는 것. 이건 이번 국면에서는 피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전쟁 뉴스가 제일 시끄러울 때 조용히 먼저 움직인 쪽이 결국 앞줄에 서 있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때도, 2019년 미 이란 긴장 때도, 2020년 코로나 때도 뉴스는 뒤에서 소리를 질렀고 금과 은은 먼저 방향을 잡았어요. 지금도 같은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이것만 남겨주세요. 지금 금과 은이 보여주는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막 강세장 초입이라고 보시는지, 변동성 장세일 뿐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전쟁 끝나면 다 꺼질 거라고 보시는지, 각자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가장 많이 나온 관점을 골라서 더 깊게 파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